말라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신 기린옥교회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라위에 있으면서 한국의 예배가 그리워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동참 자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2시 이렇게 2시, 3시 이렇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말라위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한국에서 드렸던 성도님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나고 또 그립고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선교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로 모임에서 차후에 선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남아공과 말라위를 방문했습니다. 1년 약정으로 갔었지만 약 9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지난번에 보고의 말씀을 드렸죠. 남아공과 말라위를 방문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남아공에서 3개월, 말라위에서 6개월을 머물렀었죠. 주님의 부르심으로 마음 가운데 느낀 때는 2006년이었지만 약 지금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또 주님을 많이 닮지 못한 저였지만 이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천성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관심이 딱 생기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사라지고 하면은 이렇게 멀어지고 그만두는 그런 성향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살펴보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과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말라위를 방문했었고요. 두 번째로 언어 습득을 위해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지 상황을 또 파악하고 또 선교지에 적응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선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과 감사함 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라위 블렌타이어에 이미 나가 계신 아난다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말라위 블렌타이어로 인도하신 것으로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참여하면서 집회에 참여하면서 주락교에서 교회에서 베델체플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헌금한 돈을 이렇게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나누어 가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굉장히 놀랬고 의아했고 또 한편 마음으로 이렇게 참 화도 났어요. 분노하게 되었고 성도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난다 형제님 부부하고 이야기들을 교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혼들에 대한 베델체플에 참석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분들하고도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을 어떤 포기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기도 가운데 더 생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겼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이제 말라위는 한국처럼 그런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먹을 양도 많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한국에서 맨날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남아공에 계신 최문수 형제님 자매님 되신 복진자자님도 한국에 계실 때 이게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남아공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격려를 주셨습니다. 형제님도 이제 그곳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본인도 그러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말라위에 거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줄로 마음 가운데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습득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아공에 3개월 머물면서 이 가정 교사를 들여서 일주일에 6시간 월수금 이렇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위에 가서는 말라위 현직 교사이신 그분을 이제 교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영어를 배웠고 또 하루에 2시간 하면서 1시간은 이제 문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은 말라위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주면 그걸 또 듣고 또 제가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또 한국의 문화는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위 현지인인 영어 교사를 통해서 말라위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라위는 이렇게 우리나라나 이제 동남아 지역에도 보면 랭귀지 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그 나라 말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코스들을 마련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한데 이 말라위에는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미얀마에 가신 최세만 형님도 대학에서 이렇게 상당한 긴 기간 동안 언어 연수를 받으셨죠. 그런데 이 말라위는 국가적으로 또 대학의 위탁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교사들을 찾아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 선생님이 저에게 치체화어를 배우라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치체화어 말라위 언어인 치체화어를 배우기 앞서 제가 영어조차도 이제 잘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일단 어느 정도 배운 이후에 이렇게 치체화어를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또 현지 교회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이렇게 살펴 이렇게 보았습니다. 베델체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30분 정도 가게 되면 차준다 교회라고 하는 아난다 형제님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양쪽을 다 다녀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022년 4월과 작년 4월과 9월에 최문수 형님이 오셔가지고 빌리지 지역을 시골 지역을 방문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는 SABC 팀이 이제 남아공을 거쳐서 말라위까지 와서 주일학교 사역을 캠프를 하고 갔습니다. 주일학교 캠프를 마친 이후에 저희 자매와 제가 이제 이 아난다 형제님 부부의 권유에 따라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델체풀과 차준다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빌리지를 방문해서 10번이 넘게 최문수 형제님이 이미 오셔서 빌리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방문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께 확인을 해봤을 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곳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 상담,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구원의 확증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그런 부분의 열매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금년 1월 달까지 주일학교에서 말씀과 또 찬양과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린이 사역의 황금 어장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한국에서 전했던 연대기 성경을 연대기 복음을 이제 위주로 해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이렇게 매주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체플과 차준다에 가서 이렇게 주일날 두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한다 형제님의 뜻은 이제 언어 연수 면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자제하려고 했었지만 이것도 영어 공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자체가 영어 공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계속 했었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또 이렇게 다듬고 문장을 다듬고 확인하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한 주가 끝나면 그 다음 주 또 준비하고 한 주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했는데요. 최소한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볼 때 영작의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굴리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영작에는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영어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듣기도 했고요. 또 그 영어 교사와 또 안한다 형제님 부부와 교회의 일들을 또 생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선교지 적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2018년도에 릴롱게 수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인도 분이고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 말라위를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방문해서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석 달 정도 이렇게 머물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좀 재정을 마련해서 이렇게 오고 하는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개척한 교회를 방문했고 일단 릴롱교회에 정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2018년도에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블렌타이어에도 이 인도에서 파송한 이 안한다 형제님 가정이 이제 모임을 섬기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분과 이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갔다 오면서 바로 그때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작년 2022년도에 다시 블렌타이어에 가서 이제 아난다 형제님을 만났고 이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 가서 가정이 혼자 가서 이렇게 있었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겠죠. 아는 사람이 없다면. 근데 일단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 형제님이고 믿을 수 있는 형제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언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안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아공에 있을 때에도 최문수 형제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부분은 안전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라위에 가서도 그 형제님이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했고 이렇게 조심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선교사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를 만나고 또 심지어는 못 볼 그런 꼴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돌아가서도 이 강도를 만나서 이 생겼던 이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이게 그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가서 한 2달 동안 말라위에서 집 밖을 거의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이제 집거를 했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바람을 쐴 수 없고 집도 이제 뭐 울타리 안이 넓은 곳이 아니고 몇 채 집이 있고 답답하고 그런 데서 이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블렌타이어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주거 시설이 처음에 갔던 곳은 이제 한 달 월세 100만 원.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옮겨서 조금 싼 데로 옮겼는데 그것은 85만 원짜리로 이렇게 또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어쨌든 그런 곳을 이렇게 주거시설 그런 집을 이게 얻게 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제 그쪽에 가면서 재래시장도 이제 다녀보고 대형 마켓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런 생필품들 구하는데 이렇게 쭉 알게 되었고요,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고장났을 때 차를 어디 가서 수리해야 되는가, 그럼 차가 이제 고장나서 몇 차례 이렇게 수리를 같이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와이파이나 휴대폰 요금을 선불제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체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한번 계약하고 그냥 통장에서 그냥 계속 인출해 나가고 그런데 여기는 때마다 이렇게 월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데이터가 다 달면은 또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고 하는 좀 이렇게 복잡하다 할까요?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우리가 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 텔레비전도 수신료를 먼저 내야 텔레비전이 나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웠고요. 와이파이가 안 돼 버리면은 이제 뭐 다 안 나와요. 저 통화도 할 수 없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볼 수도 없고 집안에 있고 뭐 완전 답답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며칠씩 이유를 알 수 없는,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와이파이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그 요금도 지불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통신 회사에서 그 회선 자체에서 이제 그것이 안 되었던, 통신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어떤 뭘 보내주게 주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도착이 안 되니까 통신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때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리도 이제 블렌타이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리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라위의 영어 수준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있었을 때 또 거기 가서도 또 한인 선교사님들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은, 블렌타이어에서는 영어로 다 통한다. 블렌타이어 시내에서는 영어를 하게 되면 다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영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거의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어야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되고 영어로 대화가 이렇게 통하는 그런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사람들은 영어가 잘 안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이제 영어를 배우지만 영어로 거의 이런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블렌타이어 시민을 치자면 30% 이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해서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제 어떤 수치로는 한 30%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영어나 치체화어를 배울 수 있는 랭귀지 코스가 이렇게 없고요. 제가 이제 그 말라위에 있으면서 구글 번역기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구글 번역기를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돌리게 되면 한국말, 영어, 또 치체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이 영어를 주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영어에는 이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문장을 넣으면 영어로 다 번역이 되어서 나오고, 또 이렇게 말로도 이렇게 스피커를 누르면 말로도 이렇게 바로 이게 번역이 되어서 해줍니다. 근데 치체화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체화어는 이 번역까지는 되더라고요. 한국말이나 영어를 이렇게 이제 치체화로 하면은 번역까지는 되는데,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스피커폰 자체가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로 들을 수 없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언어는 이렇게 말로 배워야 되잖아요. 듣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치체화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통해서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혹여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그 녹음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라에 가면은 그것들 부분을 다시 찾아봐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온 이후에 장로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말라위의 그
처음은 아니죠. 지금 아난다 형제님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개척하신 영국의 조나단 형제님하고도 이렇게 그 형제님이 우리 기린노교회 장로 형제님들하고 통화를 원해서 이렇게 줌으로 같이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원래 이제 언어 연수와 또 주님의 부르심 확증하는 부분에 이제 주 목적을 두고 방문을 했었지만 상황이 이게 되어가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 모임에서 형제님들이 분별과 저에게 이제 부탁한 내용들은 최소한 3년간은 언어 공부에 매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이제 치체어학과를 두 개 언어를 이제 배우는 그 문제가 일상은 이제 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렇게 60이 넘어서 나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박복준 형제님도 계시고 미얀마의 최세만 형제님도 계시고 레바논 조대희 형제님도 계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치체와어는 단어 자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전혀 완전 생소한 언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최세만 형제님하고도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형제님이 약 3년간을 밤낮 없이 언어 공부에만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이 처음에 가실 때 저도 이제 간증도 듣고 이제 봤거든요. 그분이 지금 가신 지가 한 6, 7년 됐는데 주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이렇게 각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성도들이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언어를 이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형제님이.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그 후에 이제 형제님이 이 언어를 공부를 3년 동안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고 지금 이제 좀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통역도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꿈만 같은 지금 꿈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델셰풀에서 사역을 이제 중단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언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은 이제 뒤로 미루고 오직 언어 공부만 이렇게 그곳에 정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릴롱교로 이렇게 지역을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블렌타이어에 6개월 거하면서 상당한 기반을 이제 어느 정도 닦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나 뭐 대형 마켓, 그다음에 주거지, 또 도시의 지리도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관공서,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과자나 이렇게 또 이렇게 옥수수 가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공급하게 될 때 이런 마켓에 가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공장으로 가서 구입을 해왔어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10% 이상, 10% 이상 이렇게 싸게 이렇게 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공장들이 이렇게 있어서 싸게 구입할 수 있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 놓은 거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또 수도 릴롱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일단은 이제 짐이 지금 블렌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비자 문제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수도 릴롱교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제가 젊었을 때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 이해가 안 갔던 그런 부분의 말씀인데요. 일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 평안을 구하고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교회에서 앞선 형제님들이 이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린노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그리고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 부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앞서 본을 보이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됨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하나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또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기린노교회 장로 형제님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 형제님들을 존경합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닮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 습득을 최우선 목표로 이제 다시 말라위 남아공을 거쳐서 말라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아공에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어떤 교육 환경은 남아공이 훨씬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이 운영하는 학원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개인 교습을 받았었는데 남아공에서도 학원에 가서 학원 수업을 한번 한 2달 정도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과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영육 간의 안전함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자 취득. 비자 취득은 이제 기존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타이터스 트러스트라고 영국 선교사 형제님이신 조나단 형제님이 설립한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 대화할 때 제가 블렌타이어 베델제풀에 몸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자를 취득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과정이 있죠. 과정이 비자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를 이제 마련하는 부분도 이제 당분간은 이제 블렌타이어가 있어야 되고 이제 릴롱교로 또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블렌타이어에서 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었는데 릴롱교로 가면 좀 아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집을 얻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 100만 원, 월세 85만 원 짜리 집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쓸 일들이 별로 없어요.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냉장고나 세탁기나 건조기, 그다음에 침대, 탁자, 그다음에 응접 세트, 가구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지 않아도 되고요.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전기나 수도가 이렇게 단수가 잘 돼요. 기본적으로 10시간 정도 하루에 단전이 됩니다. 하루 종일 전기가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타운하우스 관리팀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배터리를 관리하면서 전기가 들어올 때는 거기 배터리에다 충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이제 배터리 전기를 쓰는 것입니다. 전기를 쓰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모든 전기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필수적인 부분만.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는 인덕션 이런 것은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전등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 뭐 이런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수가 되면은 이제 아난다 형제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씻는 문제도 씻지 못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보면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이렇게 또 이렇게 정수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신경 쓸 일이 없고요. 남아공에서도 이제 최문 선생님 댁에 있을 때 단전이 돼가지고 제너레이터를 이제 구입해서 이제 이렇게 돌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있을 때. 근데 이게 제너레이터를 돌리니까 이제 연료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유를 쓰니까 석유 이제 이렇게 연기가 막 나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소음이 막 그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막 아주 시끄럽게 납니다.
전기를 쓰기 위해서. 거기에다 또 기름값은 또 만만치 않아요. 기름으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서 쓰다 보니까 기름값이 좀 최문 선생님 얘기는 뭐 한 달에 90만 원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어쨌든 그런 비용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말라에 있으면서 아난다 형제님, 자매님, 그레이스 자매님이 타던 이제 차를 일본 차를 이렇게 끌고 다녔습니다. 24년 된 차를 끌고 다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폐차장에도 없는 차예요. 그리고 폐차시킬 때 50만 원이가 주잖아요. 근데 이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 차들을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버스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은 위험하다고 절대 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거의 자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오토바이도 위험하다고 오토바이 사고 위험이 있고 또 뭐 강도 위험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이제 필요한데 김선중 인증께서는 지금 교회에 있는 카니발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동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동 것까지 이제 차를 뭐 배에다 싣고 이제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면 뭐 이제 남아공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배에서 내리면 그것도 육지로 또 들어가야 돼요. 몇 개국을 거쳐서 말라이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러면 뭐 공짜냐 그것도 아니고 또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차체가 낮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도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차 타고 다니는데 차 좋고 길 좋고 참 진짜 좋아요. 근데 그곳에는 막 이렇게 막 도로가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서 가지 않으면 이렇게 바퀴가 그리 지나가면서 펑크도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핸들이 팍팍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차를 운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얼라이먼트가 안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를 가면 핸들이 그냥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핸들을 꽉 붙들고 있어도 막 돌아가요 바퀴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게 좀 겁나기도 하고 그런 차를 조심해서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좀 높아야 된다. 차체가 낮으면 이렇게 찧어가지고 어려움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만 다닐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빌리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갈 일이 있게 되면 이제 비포장 도로가 많습니다. 주 도로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조금 이렇게 다른 길로 접어 들어가면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에요. 말라유는 이렇게 길이 포장이 잘 되었다고 하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거의 다 이렇게 비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비 올 때는 이렇게 막 바퀴가 쑥쑥 빠져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륜구동 이런 차들이 좀 필요하고 차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높은 차들 그런 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차가 거의 없어요. 한국 차를 보긴 봤는데 몇 대 못 봤어요. 대부분이 일본 차들로 이렇게 차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95%, 97% 정도가 일본 차들입니다. 일본의 메이커가 도요타하고 혼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못 보던 일본 메이커들이 일본 자동차 회사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또 차값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차값만큼의 그 또 세금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은 원치 않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너무 낡은 차를 또 구입하게 되면 수리를 또 자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몇 년 정도, 한 2, 3년, 3, 4년 정도 된 차를 해서 그런 차를 구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위의 이제 선교 방향에 대해서 제가 1년 약 9개월 정도 해서 남아공과 말라위를 나와서 이제 보고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파송이 시기 끝나면 이후에 다시 남아공과 말라위를 들어가게 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고 또 우리 기린노교회 형제 자님들 공동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사랑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